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두 번째, 8단원 형성평가 두 번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열과 열팽창 부분인데요. 비열에 관해서는 물질에 이제 비열이 이제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 선생님이 그때 수업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는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형성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형성평가 풀이는 꼭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열과 열팽창 그때 9번까지 그 전 문제 9번까지 문제였고요. 형성평가 10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질량이 같은 철, 구리, 납을 같은 불꽃으로 가열할 때 처음 온도와 5분 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세 물질의 비열을 옳게 비교한 것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게 비열이라는 개념이죠.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열을 5분간 가해줬고요. 처음에 물질들의 처음 온도가 다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온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데 지금 철은 20에서 39도로 바뀌었으니까 온도 변화가 19도만큼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20도씨에서 43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23도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고 납은 20에서 86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66도의 온도 변화가 있어요. 자, 같은 열을 줬는데 온도 변화가 크다. 이것은 이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다. 열의 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물질의 비열을 옳게 비교한 것은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철, 구리, 납의 순서대로 비열의 크기가 주어지겠네요. 논리적으로 우리 따져보면 돼요. 자, 다시 비열은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열의 양을 줬는데 온도 변화가 작다. 이 물질이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은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 이게 핵심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비열이에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액체 AB를 비커에 각각 넣고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할 때요. 지금 질량이 같다, 양을 같게 했죠. 자, 시간에 따른 AB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자, 똑같은 처음 온도 똑같이 시작을 했고요. 4분간 가열했더니 여기 지금 4분 표시된 여기까지만 봐도 온도 변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A가 B보다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온도 변화가 큰 것이 A이고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이 B입니다.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이 아까 앞 문제에서 비열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2분 동안 받은 열량, 열의 양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4분 동안 온도 변화. 자, 4분 동안 온도 변화는 A가 더 크죠. B가 더 작고 4분 동안 온도 변화. 그 다음에 비열. 비열은 B가 더 큽니다.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A가 큰 B보다 큰 내용은 지금 니은밖에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실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2번은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이 1로 가장 크고요. 여기서 주어진 것은 자, 철이 0.112네요. 그래서 비열이 작습니다. 같은 양의 열을 줘도 온도 변화가 철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제 0.1로 본다면 물의 10배가량이 온도 변화가 더 클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맞죠? 좀 숫자상으로. 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른 물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 맞습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질량이 같은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여기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가장 많다. 이거 같은 말이죠.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물이 가장 많다. 이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할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철이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큽니다. 자,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할까요? 이렇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지금 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인데요. 자,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자, 실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 비커에 물감을 탄 물을 가득 채운 비커 안에 삼각 플라스크에 가느다란 유리관을 꽂고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 지금 수조는, 여기 있는 수조는 뜨거운 물이고요. 색깔로 표시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삼각 플라스크에는 여기에는 말 언급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이에요. 실온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실온의 물에 이제 물감을 타가지고 유리관을 꽂았는데 여기에 지금 뜨거운 물 수조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둘의 온도가 다른 물체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둘의 그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유리관의 수면이 높아진다. 지금 여기 삼각 플라스크 실온의 물에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액체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액체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운동할 때 필요한 공간이 넓어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액체의 열 팽창 부분인데, 열 팽창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팽창할 수 있는 부분은 유리관으로 물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 안에 2번.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 틀렸죠? 자,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부피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3, 4, 5는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지금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열을 받은 입자는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4번.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은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진다. 같은 말이죠. 열을 받아서 열이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온도가 그 결과 온도가 높아진 것이죠. 자, 열이 5번.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로 이동한다. 열이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로 이동한다. 맞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은 고체의 열 팽창과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언급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자, 겨울철에 전신주의 전선이 팽팽해진다. 자, 여름에는 약간 전선이 느슨해지고 겨울철에는 팽팽해져요. 이거는 뭐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에펠탑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 이거는 여행 잡지나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좀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에펠탑이 철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열이 낮기 때문에 여름철에 열을 받으면 온도 변화가 크고 온도 변화가 큼으로 해서 이 에펠탑의 부피, 높이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자,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자, 이거는 열팽창보다는 비열에 가까운 말이죠. 모래와 물이 있는데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높기 때문에, 자,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자,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비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3번. 자, 4번은 여름철에 가스 수소관의 휘어진 부분이 더 구부러진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파트나 빌라에 그 가스관 할 때도 중간을 굽어 놓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름철에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부러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뜨거운 오븐에서 일반 유리보다 강한 내열 유리를 사용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일반 유리를 이제 오븐에 넣잖아요. 그럼 오븐은 뭐 100 몇십도 아니면 막 200도 이렇게 되는데, 이 유리가 열팽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유리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열팽창을 하게 되면 밖으로, 얘가 열팽창한 거는 밖으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일반 유리는 깨져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요즘에는 내열 유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열 유리를 만들 때 어떻게 바깥부터 갑자기 얘를 식혀요. 식힘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리컵이라고 하면, 내열 유리라고 하면 얘 바깥쪽부터 식히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에서는 약간 힘든데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잔류 응력,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잔류 응력이 남아 있는 채로 내열 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내열 유리를 오븐에 넣었을 때, 자, 바깥으로 팽창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유리는 이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이것을 못 견디고 깨지지만, 얘는 잔류 응력이 얘를 잡아줘요. 그 바깥으로 열팽창하려는 이 성질을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얘는 깨지지 않고, 예, 요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열팽창을 이용한 부분이에요. 아예 열팽창과 관련 없는 거는 지금 14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이 든 둥근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오랫동안 두었더니, 자, 물과 콩기름의 높이가 그림과 같이 변하였다. 자, 처음에는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물과 콩기름이 처음에는 뭐 그냥 실온의 온도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수조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이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게 한 것이죠. 물도 콩기름도 똑같은 열을 받게 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조건이니까. 그랬는데, 자, 결과가 콩기름의 높이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 콩기름의 부피 변화가 더 큰 것이네요. 그걸 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자, 어떻게 돼요? 맞아, 틀려.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오래 놔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럼 온도는 똑같습니다. 열평형 상태의 마지막 결과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이거 당연하네요. 콩기름이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물과 콩기름 모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처음 온도보다 더 높아졌겠죠.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았으니까. 자, 열을 받은 물과 콩기름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16번은 지금 이게 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요. 다리나 이런데 뭐 행주대교나 이런 데를 건너다 보면 다리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이음새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다리를 건널 때도 볼 수가 있어요. 다리를 건설할 때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이렇게 부분별로 조각을 내서 연결을 해요. 이 이음새. 근데 이
이음새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이와 같은 틈을 만든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다리 상판의 연결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멈출 때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자, 이런 것들이 1, 2, 3번이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겨울에 눈 또는 비로 결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한여름에 고체 열팽창으로, 자, 얘 고체, 이 아스팔트나 이 도로, 이것도 지금 고체잖아요. 얘가 여름에 늘어납니다. 그럼 늘어나면, 자, 다리가 휘어버리겠죠. 다리가 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이음새의 틈이 좁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여름철에는 이렇게 좁아지고 겨울철에는 열팽창이 거의 안 되고 열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 이음새가 좀 벌어지고, 사실은 이 이음새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고체 열팽창으로 다리가 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철로의 이음새 부분하고 똑같아요. 자, 철로의 이음새 부분도 그 철로의 여름철에, 자, 뜨거운 열을 받았을 때 열팽창을 하잖아요. 그 철로가 이제 철로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철로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꼭 이음새에 틈을 둡니다. 자, 그 다음 17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7번은 그림은 낮에 해안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해안가에서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던 육지의 공기덩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공기덩어리, 바다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육지는 모래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물이잖아요. 자, 모래, 여기가 모래고, 이제 바다는 여기가 물이죠. 자, 비열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그랬냐면, 물이 더 커요. 그러면 모래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모래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있는 공기가 빨리 데워져요. 그래서 이 빨리 데워진 공기는 부피가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수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공기를 메꾸고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류이기도 하면서 이거 3학년 때도 이제 고기압 저기압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한 개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바람의 방향이 요렇게도 있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껴져야 되니까 이 밑에 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스. 자, 여기는 패스하고, 자, 이 밑에 게 바람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한번 모두 골라봅시다. 자, 물의 비열이 이제 커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더 천천히 올라간다. 맞죠? 비열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공기가 열팽창하면 부피가 커져서 주변보다 가벼워진다. 자, 열팽창을 하여 어떻게 주변보다 가벼워져서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대류의 방법으로 열이 이동한다. 자, 기체의 흐름과 액체의 흐름이 있어서 열을 골고루 퍼뜨리는 현상, 대류입니다. 자,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맞죠? 자, 18번 마지막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금속으로 만든 병뚜껑이 뭐 이제 잼이나 이런 것들 병뚜껑이 이렇게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열리지 않을 때 병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병뚜껑이 잘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병뚜껑은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병뚜껑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병이에요. 그러면 이 유리보다 그 금속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는 더 커요. 온도 변화가 더 크고 같은 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 뚜껑을 잘 여는 방법으로 이제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병뚜껑의 부피가 늘어난다. 맞습니다. 자, 병뚜껑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병뚜껑의 부피가 늘어나려면 자, 열을 받았으니까 병뚜껑의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자, 처음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병뚜껑을 구성하는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작아진다.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져야 열팽창이 일어나죠.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겠네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18번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형성평가 풀이를 마쳤는데 지금 6단원, 8단원 형성평가 풀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별 5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몇 번이라도 돌려봐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문이 나거나 지금 이러면 오픈 채팅방으로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우선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는 할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잘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뭐 그 과학 A와 B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선생님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